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 1971년 11월 20일인데요. 이때 신과 인간의 관계에 대한 질의응답 기록이 있는데 이게 아주 흥미롭습니다. 뭐랄까, 존재의 본질, 영혼, 또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 대한 좀 깊은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 자료가 특히 재미있는 게 불교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걸 현대적인 관점, 그러니까 에너지와 물질의 관계로 풀이하려고 해요. 아, 색즉시공 공즉시색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계 너머에요. 다른 차원, 그러니까 실제계라고 부르는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계. 네, 그래서 오늘 이걸 좀 깊이 파헤쳐 보면서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랑 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그게 지금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 수 있는지 한번 같이 탐색해 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 색즉시공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불교에서 색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빛깔을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그렇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질 형태, 이 자연 전체, 그리고 우리 육체까지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근데 이제 무지개색 너머에 적외선, 자외선 같은 게 있듯이 우리가 인지하는 것 외에도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도 약간 연결될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색,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것이 본질적으로는 공이다, 텅 비어 있다. 그러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품고 있다. 이게 참 어렵잖아요. 네, 이게 좀 그렇죠. 근데 이 기록에서는 이걸 아인슈타인의 공식, E는 mc 제곱으로 설명을 해요. 아, E는 MC 제곱이요? 네. 그러니까 물질이란 게 사실은 응축된 에너지의 한 형태고 또 에너지가 물질로 변환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겁니다. 아, 그거네요. 마치 물, H2O가 온도라는 인연에 따라서 얼음도 되고 네, 또 수증기가 돼서 눈에 안 보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H2O라는 그 본질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죠. 형태, 즉 색은 계속 변하지만 그 근원의 에너지, 공은 그대로 순환한다. 이게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한 가지 해석인 셈입니다. 흥미롭네요. 그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는 이 3차원 세계, 가로, 세로, 높이, 이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그렇죠. 이 1971년 기록이 딱 그 이야기를 합니다. 3차원을 넘어서는 4차원 이상의 세계, 실제계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실제계, 실제로 존재하는 세계. 네. 이 실제계는 에너지, 의식, 영혼의 영역이고 우리가 경험하는 이 3차원 현상계는 그 실제계가 이렇게 투영된 그림자 같은 거다. 이런 설명이에요. 그림자요? 와, 네. 그래서 우리가 3차원에서 2차원 평면을 쉽게 보듯이 4차원 이상의 존재는 우리 3차원 세계를 그냥 훤히 들여다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와, 그게 진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이라는 게 정말 다른 의미가 될 텐데요. 그러면 그 기록에 따르면 우리 영혼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기록에서는요. 우리 영혼의 본래 자리가 바로 그 4차원 이상의 실제계라고 합니다. 아, 원래 거기에 있다가. 네. 이 지상에는 잠시 육체라는 배를 타고 와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배우는 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영혼은 불멸하는 거네요. 근데 여정을 마친 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그게 바로 집착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집착. 어떤 것에 강하게 매달리는 마음이죠. 아, 집착. 지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나서도 이 집착이 아주 강한 영혼은 그 낮은 파동 때문에 높은 차원으로 바로 가지 못하고 낮은 차원에 머물면서 현상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영향을요? 어떻게? 이게 유유상종이라고 하잖아요.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기는 거죠. 자석처럼. 그래서 지상에 있는 사람 중에 비슷한 마음 상태, 비슷한 파동을 가진 사람에게 동조해서 영향을 준다. 이게 때로는 어떤 불운이나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이 기록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 그 외에 원숭이가 야자 열매 안에 든 망고를 손에 쥐고서는 주먹을 펴지 못해서 결국 잡히는 이야기 있잖아요. 네네. 딱 그 비유가 생각나네요. 집착이 스스로를 묶어버리는 덫이 될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마음이 좀 조화롭고 맑으면요? 그럴 때는 오히려 긍정적인 영적 존재들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해요.
뭐 여기서는 수호령이나 지도령 같은 표현을 쓰는데 수호령, 지도령. 네, 결국 중요한 건 자신의 마음 상태, 그 파동이라는 메시지를 계속 강조합니다. 결국 마음으로 돌아가는군요. 그러고 보니 이 기록이 당시 사회에 대해서도 좀 비판적인 시각을 보이던데요. 물질주의 같은 거요. 맞아요. 뭐 경제력이나 소유 이런 것에만 너무 집중하는 자본주의든 아니면 개인의 자유보다는 집단을 앞세우는 사회주의든 양쪽 다 인간을 어떤 물질의 노예나 부속품처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단순히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으로써 존엄한 존재다. 그래서 물질적인 욕망이나 좀 동물적인 본능을 넘어서서 조화와 사랑, 감사의 마음 이런 걸 회복할 때 진짜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군요. 네, 그게 이 1971년 기록이 말하는 인간의 진정한 가치, 또 잠재력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1971년의 한 기록을 통해서 물질과 에너지, 즉 색과 공의 관계부터 시작해서요. 보이는 세계인 현상계와 보이지 않는 실제계, 그리고 영혼과 집착, 마음의 상태까지 참 흥미로운 관점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핵심은 결국 이 모든 것들이 분리된 게 아니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그 연결의 본질을 이해하고 또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열쇠는 이 기록에 따르면 역시 집착에서 벗어나서 조화로운 마음을 갖는 것,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이 눈에 보이는 세계 너머에 정말 보이지 않는 어떤 연결이나 차원이 존재한다면 당신은 그것을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느끼고 또 탐색해 볼 수 있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